우리 몸의 근육은 골격을 이루는 뼈에 부착되어 운동을 하게 하는 기관으로 심장이나 내장에도 존재하나 근육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골격근입니다. 이는 팔다리, 배, 얼굴 등에 600여 개가 존재하며 체중의 40%를 차지합니다. 또한 뇌세포 재생, 혈관 재생, 심장 기능 보존, 골다공증 예방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하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육군 중 하나인데요. 우리 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체는 우리가 활동할 때 체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상체를 연결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로는 근육 감소가 빨라집니다. 인체 근력의 감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하체 근력은 걷기, 오르내리기, 균형 잡기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노약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력의 손실을 방치할 경우 점차 생활 반경이 제약되므로 평소 꾸준한 하체 근력 강화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근육은 30대 중반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40세부터는 평균 1년에 0.5%씩 근육량이 감소하다가 50대가 되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모두가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생활 및 운동 습관에 따라 그 속도는 달라지는데요. 특히 근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근력이나 근기능도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며 이는 노년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열쇠입니다.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근감소증에 대해 연구한 결과 근감소증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4배가 높았으며 약한 하체 근력을 가진 환자의 근감소증 사망률은 5.37%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근감소증은 노년기의 낙상사고 위험을 높이며 근육이 줄어들면 골다공증이 더 많이 발생하고 뼈가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낙상이나 충격만으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죠. 근감소증은 또한 노쇠의 핵심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불러옵니다. 노쇠의 대표적인 증상은 식욕감퇴와 체중 감소, 보행장애, 인지장애가 있으며 작은 스트레스에도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이로 인한 장애나 사망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동반된 노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가장 중요하며 일주일에 2번 하루 20분 이상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약하고 아파서 근력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일어서서 운동을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니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킨 다음에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무릎에 하중이 실리는 서서 하면서 하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약한 분들을 위한 하체 운동입니다. 초반에는 무릎 강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끝 당기는 운동인데요. 바닥에 앉아서 발끝을 폈다가 몸쪽으로 당기는 것을 반복하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발끝은 포인트를 주며 약 15번 정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릎 펴기인데요. 폼롤러를 무릎 밑에 끼고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위로 쭉 펴줍니다. 폼롤러가 없다면 수건이나 1.5리터 물통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리를 밑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접었다가 위로 펴주는 자세를 반복합니다. 다리를 밑으로 내릴 때도 발끝은 그대로 당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쪽부터 무릎 안쪽이 강화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바닥으로 바닥 쓸기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 안쪽만 강화하는 게 아닌 무릎 뒤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자세인데요.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바닥을 앞뒤로 쓸어줍니다. 네 번째 자세는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세들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자세였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는 허벅지 안쪽 근육의 힘과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고 양손으로 무릎 뒤쪽을 잡은 뒤 숨을 내쉬면서 그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펴니다.
발끝을 가슴 쪽으로 당겨 허벅지 뒤 근육이 팽팽해지도록 합니다. 이 동작을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며 양쪽 다리를 번갈아 3세트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브릿지 자세입니다. 브릿지 동작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을 바닥에 붙인 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등, 허리 순서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동작을 할 때 엉덩이에 힘을 주되 무릎과 허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섯 번째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으로 종아리 근육은 하체에 모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었다 내려주세요. 일곱 번째로는 다리 접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중심을 잡아둔 뒤 다리를 천천히 뒤로 접었다 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인데요. 이 근육은 걸을 때 무릎의 통증을 흡수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 주변 근육까지 발달시켜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가 안정화되고 익숙해지면 손을 지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 전체의 근력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레 숨을 쉬는데 중요한 갈비뼈 사이의 늑간근 등 폐 주위 근육도 강화됩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아주 약한 사람은 호흡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